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네, 행복 거꾸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두 글자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강이고요. 뭘 것 같아요? 네,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강 지키기를 주제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행복은 좋은 습관과 함께 온다고 합니다. 어떤 습관이요? 네,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 여러분들 어떤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죠?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좋은 생활 습관 가운데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했더니 머리가 아프네. 한번 들어볼까요? 김태원, 대체 밤에 뭐 하느라고 안 자고 학교 와서 조는 거니? 우리 반에도 피곤하다는 사람이 많은데 혹시 밤늦게까지 게임한 건 아닌가요? 오늘도 태원이는 수업 시간에 졸다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의 야단에도 태원이의 졸음은 좀채 가시질 않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태원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하는 게임이 문제라는 걸 말입니다. 어느 날 숙제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가 자신도 몰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태원이의 컴퓨터 게임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원이는 늦잠을 잤고 아침밥도 먹지 못한 채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밤늦도록 게임을 한 탓에 종일 눈도 따끔거리고 목과 허리도 아팠지만 태원이의 머릿속은 온통 게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태원이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태원이는 게임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으로 갈 때에도 온통 레벨과 아이템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의 비밀 생각해 볼 텐데요. 행복의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게임하기 100점 받기 줄넘기가 있습니다. 만약 태원이에게 지금 당장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무엇을 택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야기에 따르면 게임하기겠죠. 근데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에는 물론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행복할까요? 경험이 있는 친구들 알겠지만은 1시간만 해도 머리 아프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막 속도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게임하기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점 맞기는 어떨까요? 물론 게임하기보다는 낫겠지만은 100점 맞은 그 순간을 빼고 나서는 그 행복이 계속 연결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네, 줄넘기와 같이 꾸준히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란 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건강을 늘리면요 당연히 뭐 하겠어요? 체력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이것저것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은 마음이 건강합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속담도 알고 있죠. 이처럼 건강은 우리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운동은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운동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겠죠. 행복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번 시간은 건강 지키기니까 그 중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또 운동하는 습관도 우리가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운동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신경생리학자 찰스 힐먼은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성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건강한 학생일수록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해져 집중력이 높아지고 당연히 학업 성적도 좋아졌겠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은요, 건강한 학생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다음 문제를 정확하게 맞히기 위해 정신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통해서 정신력 또한 늘릴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이처럼 행복한 생활을 위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국 센트럴 고등학교에서는 1교시 전에 0교시에 체육 수업을 했대요. 매일 아침에 1600m 달리기를 했더니 무려 97%가 정상 체중이고 학업 성적도 매우 우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은데요. 미국은 학생의 무려 30%가 비만이래요. 비만. 그리고 또 30%는 경도 비만. 그러니까 비만 바로 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려 60%나 건강하지 못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 센트럴 고등학교는 0교시에 아침 달리기를 했더니만 97%가 정상 체중이 됐다는 것. 이렇게 꾸준한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수가 누군가요? 수영 선수인 것 같아요. 여기 써있네요. 네,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라는 운동 수영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를 소개한 이유는 물론 유명하기도 하고 또 메달도 많이 땄을 때문이긴데요. 이 마이클 펠프스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했을까요? 이 건강이라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영상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2016년 올림픽에 관련된 건데요. 조금 옛날 거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모두 올림픽에서 한 사람이 딴 메달입니다. 총 23개의 금메달만 19개.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도 따끈따끈한 금메달을 하나 추가했는데요. 올림픽 역대 최다 메달리스트, 바로 인간 물고기 마이클 펠프스의 기록입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수영을 시작한 펠프스는 남다른 재능으로 인간 물고기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6관왕에 올랐고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선 한 대회 역대 최다인 8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영밖에 몰랐던 그는 유명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약을 피우다 적발되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돌연 은퇴를 선언한 이후에도 도박에 빠져 수십만 달러를 잃고 또 골프 선수가 되겠다고 했다가 이내 그만두는 등 혼란스러운 날들을 보냅니다. 결국 2014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수영장으로 복귀를 결정한 펠프스. 그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기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5월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난 건데요. 2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옥 훈련도 아들을 바라보며 견뎌낸 펠프스. 결국 관중석에서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자 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It's just special to not only be on the team again and represent my country, but also have the chance to have my son come and watch. My last swims ever. He might not remember them, but I'll have the memories for life. 보통 수영 선수의 전성기는 20대 초반입니다. 하지만 펠프스의 나이는 벌써 31. 사실상 리우 올림픽이 마지막 올림픽이 될 텐데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정말 은퇴하겠다고 밝힌 인터뷰에서도 아들 사랑은 빼놓지 않습니다. Yes. 100% positive. There is no coming back. There is no masters. There is nothing. There's teaching Boomer and that's it.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기록을 세우며 살아있는 전설이 된 펠프스. 이제 저병 100m와 200m, 또 개인 혼영 200m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가 통산 금메달 20개를 넘길 수 있을지, 또 최다 메달 기록은 몇 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결과만 놓자면요. 이 마이클 펠프스는 올림픽 메달을 총 22개를 땄다고 한대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됐는데요. 여러분, 중간에 인터뷰하는 영상 봤을 때 어땠어요? 수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물안경 자국만 하얗고 나머지는 검게 탔죠? 그리고 중간에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음주운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슬럼프에 빠졌지만은 어떻게 극복했어요? 네,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런 엄청난 훈련도 견뎌낼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예전에 가족과 함께 만드는 행복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가족은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동하는 습관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네, 먼저 운동의 효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당연히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키도 큽니다. 그리고 뼈가 단단해지고요. 근육도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뇌 기능 향상, 생각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학습 능력,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자, 기억력도 점점 좋아지고요. 몸의 병균을 막는 면역 기능도 강화됩니다. 이렇게 운동은 엄청난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체육 시간으로 항상 하죠? 전후 10분 동안 스트레칭 해야 되고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그리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냄새, 피부에 생기지 않도록 운동 후에는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 여러분들 너무 힘든 운동은요, 무산소 운동이라 그렇게 건강에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지키면서 운동하면 좋겠고요. 자, 운동을 하려고 봤을 때 뭔가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걷기. 음악 들으면서 걸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알려준 EFT를 하면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호흡도 할 수 있겠죠. 자, 운동을 꾸준히 실습해본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무엇이죠? 네, 징검다리의 운동일기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하고 꼭꼭 적고 있는 거 맞죠? 자, 선택지도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운동하는 습관을 간다면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건강과 운동 관련해서 선생님이 엄청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요. 이런 말 하면 선생님 바로 그냥 안 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